시작. 안녕하세요. 오늘은 하모니 질문 모아모아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다뤄볼 주제는 이겁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이 간 수치가 안 좋으신 분들은 좀 약을 좀 조심히 드셔야 되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런지 영양제를 먹어도 되는지에 대한 질문들이 아주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 경우에 환자분들이 어떻게 좀 관리를 하시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저희 약국에도 간 수치 높아서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이 이제 저희 하모지방에 들어오시잖아요. 제가 이제 도움을 드리려고 어떤 제품을 추천을 해드리면 이제 뭐 영양제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했다 그래가지고 엄청 무서워하시는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아이한테 야, 너 탄산음료, 커피, 술, 담배 이런 거 먹지 마. 그치만 좋은 과일이라든가 야채라든가 양질의 단백질은 먹어줘야 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간에 무리가 되는, 간이 해독을 해야 되는 제품들은 먹으면 안 되죠. 간에 무리가 가는 영양제는 안 되지만 간이 해독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영양제는 드시면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간에 무리가 없이 간이 해독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제품들입니다 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제품들보다 더 중요한 건 간이 쉬게 하는 거예요. 간이 쉬게 한다. 간은 공장이잖아요. 네. 간이 하는 일이 엄청 많잖아요. 혈액도 걸러주고 뭐 호르몬도 만들고 뭐 진짜 많이 하기 때문에 제일 하는 일이 많죠. 그래서 간이 제일 뜨거워요. 공장이 뜨겁잖아요. 매연이 많고 활성산소가 많고. 그러니까 그렇죠. 간의 수치가 높아졌다 이거는 간에 있는 효소들이 일하기가 힘들어서 간을 뛰쳐나왔다는 거예요. 뭐 AST 뭐 이런 거 높을 때 ALT 이런 거 높다고 가져오면 그렇게 제가 설명을 해드려요. 간의 노동자들이 힘들어서 혈액으로 튀어나왔다. 그러니까 노동자들을 좀 쉬게 해야 된다. 쉬게 한다는 건 뭐예요? 일을 조그맣게 하는 거지. 일거리를 조금 줘야 노동자들이 쉴 수 있잖아요. 효소들이 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간이 뜨겁지 않게 해줘야 되죠. 그래서 간에 좋은 음식들은 대부분 시원한 음식들이에요. 뭐 얼음 이런 게 아니라 네, 이렇게 ATP를 너무 에너지를 너무 내지 않고 간을 이렇게 촉촉하게 해주는. 그래서 간이요. 무리를 하게 되면은 활성산소가 많아지고 또 간에 찌꺼기가 많아지면 지방이 많아지고 지방간이 오고 그래서 간에 활성산소 많아지고 간이 과로를 하게 되면 간이 딱딱해지죠. 그래서 그게 간경화 이렇게 된다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간은 또 하는 일이 뭐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간이 혈액을 저장하는 일이에요. 그렇죠. 간이 혈액을 저장하고 있다고 필요할 때 뭐 근육에도 주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간에 좀 작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쉽게 지치죠. 근육에 혈액을 많이 못 보내니까 뇌로 혈액을 많이 못 보내니까 저장하고 있다가 필요할 때 보내야 되는데 없으니까 그래서 간이 너무 지치지 않게 조력해주는 영양소도 드시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쉬는 거. 근데 여기서 쉰다고 할 때 그 쉼의 진정한 그쵸. 의미가 사실 궁금해요. 그러면 환자분들이 대부분 우리 약국 하모니분들이 연령대가 있다 보니까 난 맨날 집에서 쉰다 그래요. 근데 이 일이라는 게 몸의 입장에서 보면 팔다리 쓰는 것도 일이지만 뇌 쓰는 게 엄청나게 일이에요. 그렇죠. 혈액의 대부분을 뇌가 쓰기 때문에 생각이 많은 게 어마어마하게 에너지 소모가 커요. 그러면 여기서 뇌가 계속 돌아가면 간에서 혈액 계속 올려 보내야 되잖아요. 간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내려놓는 거. 생각을 내려놓는다. 생각에 휘달리지 않는 거.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마음은 풀어주고 생각은 바라보고 몸은 보살펴라. 어렵죠.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생각에 끌려가지 말고 생각에 브레이크를 걸고 생각의 패턴을 찾고 생각을 좀 간소화시키고 마음에 맺힌 건 풀어주고 몸은 계속 대화하면서 보살피고 채워주고 이제 그게 가장 큰 핵심이죠. 건강이라는 건. 또 직결이 그래서 되더라고요. 간이 안 좋으실수록 간을 도와주는 영양제는 먹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쉬라는 신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맞아요. 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게 어르신들이 입이 그렇게 쓰다고들 하세요. 근데 이거를 또 간하고 좀 연결을 많이 지으시는 것 같던데 이게 그 의미가 좀 궁금합니다. 혈액이 없으면요, 다 말라 비틀어져요. 그렇죠. 혈액이 없으면 말라 비틀어지기 때문에 그 혈액 소모가 너무 클 때가 언제예요? 술 많이 먹었을 때. 술을 해독하기 위해서 혈액이 엄청 쓰이잖아요. 간이 또 엄청. 약 많이 먹었을 때. 약 먹어도 입이 되게 써요. 그래서 저 소아과 있을 때 엄마들이 애기 밥 안 먹는다고 찾아오거든요. 애기 밥 잘 먹는 약 달라고. 그래서 이제 애기가 왜 밥을 안 먹나 살펴보면 감기약 많이 먹는 애들은 밥맛 없어요. 입이 쓴 거예요. 입이 텁텁하고. 그러니까 간이 혈액이 많고 여유가 좀 있어야 새로운 게 들어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입이 쓰다, 간이 쉬고 싶다, 이 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입이 쓰다는 건 정말 지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이 쓰다는 건 간이 보내는 신호입니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죠. 그럼 이전 질문하고 사실 맥이 아주 다 같은 거네요. 그죠. 사실. 몸은 다 연결돼 있어. 입이 쓰면 밥맛 없죠. 무슨 맛인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혈액이 없어도 혈액이 밥맛이 없어도. 없지만 그러니까 혈액이 없어지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과로로 인해서도 있겠고 또는 못 먹어서 어르신들은 되게 이제 입맛이 없어서 못 먹어서 입이 쓴 건지 입이 써서 못 먹은 건지 이게 나중에는 막 이렇게 악순환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원인을 알 수 없을 지경까지 가 있죠. 그랬을 때는 몸을 다스리는 게 훨씬 쉽거든요. 뭐가 뭔지 모를 때 그럴 때는 이제 제품을 통해서 마중물처럼 넣어드리면 그러니까 양쪽이 다 그러니까 뭐 부부싸움을 할 때 남편 때문에 시작을 했는지 부인 때문에 시작을 했는지 몰라서 막 싸우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릇이 큰 사람이 먼저 접고 들어가면 이제 해결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뭐가 뭔지 모를 때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서 좀 하면 좋죠. 그런 식으로 말씀해드려요.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게 간은 정말 무한한 장기인 것 같은데요. 갑상선하고도 또 간이 좀 관련이 있는 거 아셨나요? 이제 항상 갑상선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하시는 분들한테 갑상선은 간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약간 이렇게도 말씀을 해주시는 걸 제가 많이 봤어요.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병원에서 간 기능이 아무 이상이 없대요. 간 수치는 멀쩡하대 이러는데 제가 말하는 거는 어떤 기능? 그러니까 병리학적 관점이 아니라 질병에 걸렸다는 게 아니라 그냥 기능이 약하다는 거죠. 소화력이 약하다 이런 것처럼 간의 능력이 약하다 이거죠. 그냥 기력이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갑상선 기능 저하로 되게 진짜 많이 상담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당신을 살리려는 일이다 이런 말을 진짜 많이 하는데 갑상선 기능 저하도 저는 몸이 살리려고 이렇게 다운시켰다라고 이해를 해요. 우리가 왜 전기 너무 많이 쓰면 갑자기 차단기 내려가죠? 왜냐면은 불 나는 것보다는 차단기 내려가는 게 낫잖아요. 그런 것처럼 보호하는 거죠. 네, 갑상선이 하는 일이 우리 몸에 뭐 에너지 조절하는 일이잖아요. 체온을 올리기도 하고 뭐 에너지를 막 많이 만들 것인가 좀 다운시킬 건 이런 거 다 하는 건데 간에 활성산소가 많고 간에 혈액이 없고 이 간이 이런데 몸에서 에너지를 계속 냈다가는 세포들이 이거를 다 못할 것 같으니까 우리 몸이 살려고 갑상선을 다운시켰다 이렇게 말을 하죠. 네, 갑상선 그러니까 간에서 일을 못하니까 간에 혈액이 있어야 이 혈액을 세포들이 먹고 일을 하는데 간에 찌꺼기가 많고 간에 혈액은 없고 그럼 세포들이 일을 못하는데 갑상선이 계속 신호를 주니까. 신호를 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쵸. 완전 이제 뭐 기름이 없는데 달리는 엑셀 같이 돼버리니까 뇌에서 다운시켜야겠다. 천천히 가라.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 그렇죠. 근데 갑상선 기능 저하네? 안 되겠다. 호르몬으로 갑상선 기능을 올리자 해가지고 갑상선 약을 드시면 간은 채워주지 않고 약만 먹으니까 과부하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먹어도 너무 힘들다고.
많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갑상선, 많으시죠. 네, 저하 약을 먹고 있는데 전 너무 힘들어요. 수치는 정상인데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찾아오실 때 제가 혈액부터 채워야 됩니다. 혈액을 채우라는 의미는 엄밀히 말하면 간을 채우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간에 혈액을 채우세요. 간에 여분의 혈액을 준비하시라는 거죠. 그래야 세포들이 넉넉하게 이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혈액을 채워라, 체액을 채워라. 간의 혈액도 채우고 결합 조직도 늘리고 간에만 혈액을 채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육에도 채우고 또 결합 조직에도 채우고. 그래서 우리가 굶었을 때를 대비해서 또는 힘들 때를 대비해서 여분의 혈액들을 가지고 있어야 이 급변하는 세상에 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나의 항상성을 잃지 않고 건강할 수 있는데 그런 걸 모르잖아요, 현대인들이. 그냥 무조건 다 쥐어짜서 쓰는 거예요. 간의 혈액도 쥐어짜서 쓰고 근육의 혈액도 쥐어짜서 쓰고 결합 조직도 다 녹여서 쓰고 하니까 나중에는 그냥 메마름증, 점막도 결합 조직이잖아요. 점막도 다 메말라가지고 엄청 아픈 거죠. 그래서 혈액도 채우고 간대사도 풀어주고 신경도 이제 안정시킬 수 있게 마음도 많이 같이 저희 하모니 공부방에 들어오시면 마음에 대해서 계속 매일매일 마음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게 이렇게 편지를 제가 써드리잖아요. 그게 저는 굉장히 큰 치유 에너지를 드린다고 생각을 해요. 저 역시도 글을 쓰면서 치유받죠. 많은 사람들이 그 글하고 저를 착각을 해가지고 내가 굉장히 훌륭한 줄 아는데 안다고 실천하는 거 아니잖아. 그래서 제발 나에 대한 환상 좀 안 가졌으면 좋겠어. 나는 그렇게 살고 싶어서 그런 글을 쓰는 사람이니 그런 사람이 아닌데 막 저를 너무 우상화시켜서 아닌지 다 알려서 내가 맨날 밖에 나가서 말하지 마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는 그냥 끊임없이 노력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노력이 막 쥐어짜는 노력이 아니라 즐겁고 가볍고 경쾌하게 나를 수용하면서 그럴 수 있어 하면서 어제보다 오늘 더 나은 사람이 되면 괜찮은 거잖아요.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이렇게 간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마음까지 결국 저는 원래 제 세계가 그래요. 저는 마음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모든 상담의 기결이 마음이야. 맞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좋아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그래서 뭔 약 먹으라고요. 맞아. 이해를 잘 못하시긴 하네요. 아니 이 약사가 돼가지고 자기가 무슨 목사야 뭐 정신과 의사야 또는 심리학자야 뭐 마음 얘기만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생각도 못하고 그냥 뭐 제품 추천만 받으려고 전화를 했는데 이렇게 마음까지 달래주시니까 너무 좋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러거나 말거나 이제 저는 제 세계를 구축해서 나가는 거죠. 아이고 오늘도 이렇게 시간이 갔네요. 마음 공부가 정말 중요해서 저희가 다음에는 좀 마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세하게 다루지 마시고요. 그냥 얇게. 컨셉만 좀 저는 전문가가 다뤄보려고. 아니라서 그렇게 잘 알지 못하는데 알고 있는 것만이라도 나누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죠. 네,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세요. 안녕. 감사합니다. 끝!